안녕하세요. 빠무라목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지표 드디어 꺾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표가 상당 부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주 만에 일단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숨고르기죠. 근데 이제 상승세가 꺾였다는 얘기지 이게 본격적인 하락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또 모멘텀이 필요하다. 일단 강남 상구 마용성은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확실히 못을 딱 박았기 때문에 역시 여기 매물 출회 현상과 더불어서 가격표를 바꾸는 단가를 좀 낮춰야지만 빨리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 9일까지 확실히 계약서를 썼다라는 증빙 내용이 있어야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남 상구와 마용성 이 지역의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막대 그래프를 보면 0.31에서 0.27 확실하게 한 계단 내려선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다음 주 들어서 더 계단식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 이 상황에서 이게 그대로 그냥 보합세로 흘러가 버리면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집값 자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 줘야 지금 많은 분들이 구축 시장에서 아파트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 심적인 부담감은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착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저축 꼬박꼬박 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면 20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가치 속에 딱 갇혀 있는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제 뽀개버릴 수 있는 확실한 개혁 드라이브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일 SNS상의 이 워딩을 통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코스피 코스닥 5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과가 분명히 백업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개혁에 대한 자신감이 더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부동산원에서 나온 지표는 확실히 집값이 드디어 꺾였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이제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 궤적 역시도 보합으로 가기보다는 확실히 밑꼬리를 달고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왜? 지금 강남구와 마용성 아파트의 매물 출회 현상과 더불어서 그 매물의 가격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 매매, 전세, 월세 합쳐서 이제 1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매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가는 거의 이제 6만 건 조금만 더 발돋움을 하면 그 수치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이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만 7천 건에서 거의 뭐 2천 건이 늘어버렸으니까 다음 주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홀드해 놓은 자기 집들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이제 초반 가서는 거의 10만 건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죠. 결국 내가 이거 끝까지 쥐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호가선상에서 팔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르게 이 매매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다주택자들 뇌리에 꽉 박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을 고스란히 오늘 이제 한국부동산원 지표가 이제 보여준 건데 계속적으로 지금 오른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시그널이 시장을 더 자극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오늘 드디어 꺾였다라는 또 신호도 줬어요. 요거는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사실, 그리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확실히 증시를 살리고 부동산은 잡겠다라는 부동산 개혁에 대한 투기 판적 요소들을 걷어내겠다라는 과감한 승부수가 확실히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름폭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축소 차원에서 상승분의 감소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집값 하락의 이 추이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뭡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거. 그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올라버린 이 집값 추이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된다. 이게 말이 마이너스지. 그동안 거품으로 가득 끼어 있었던 이게 플러스로 위장한 가짜 상승분이었죠. 결국 공갈빵처럼 그냥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엄청난 상승선, 이 상승 모멘텀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동성 부족했죠. 그리고 규제 뭐 엄청나게 쏟아졌죠. 4번이나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로 말미암아 매수세 완전히 잠겨버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쳤다라는 그 최고가, 상한가들은 그냥 일부에서 나왔던 그런 샘플들이었지 보편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둘러봐도 부동산의 어떤 상승세를 뒷받침할 만한 요소들이 재료들이 다 소멸됐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들이 소멸이 돼버리면 당연히 종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동산 시장만 뭐 멀쩡하게 계속해서 밑불이 살아있으니까 위에 불도 엄청나게 지금 불기둥처럼 아파트 값이 치솟아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만 내놨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서서 연일 SNS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개혁에 대한 엄청난 의지를 보이자마자 또 엄청난 어깃장들이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집값은 오히려 그 기대와는 달리 더 오르게 되고 규제를 비웃는 풍선 효과 나타나고 더 규제를 뛰어넘는 엄청난 또 시장의 혼란들이 뭐 초래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아무튼 52주 연속 상승세의 화마와 같은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보였던 아파트 시장 결국은 좀 식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원의 지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서울 외곽, 관악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서구가 더 크게 올랐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곳들의 금매 현황을 보면요. 관악구 벽산블록이 1차 3억 5천, 신림현대 2억 5천, 두산 2억 4천. 그렇게 크게 오르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1월 말에 거래였고 16%에서 26%까지 거래가가 떨어진 걸 고스란히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북구 기름 뉴타운 2억 2천, 기름 1단지 레미안 2억, 정릉 풍림 아이원 역시 1억 9천. 여기도 성북구가 0.41% 올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매로 나온 가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13%에서 26%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영등포구 올랐다고 하죠. 영등포구 금매 가격을 봐도 경남 아나스빌이 6억 3천, 보라매 신동아 아파트 1억 6천, 레미안 STM 1억 1천만 원, 5%에서 42%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도 거래 회전율이 그렇게 썩 좋은 곳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굵직굵직한 하락폭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강서구도 지금 급매물을 보시면 우장산 힐스테이트 역시도 3억 4천, 대림경동 2억 7천, 현대아파트 2억 2천, 16%에서 22%가량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부동산원이 말하고 있는 비강남권, 그러니까 강남권하고 마용성은 지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몰려있는 매물들 많고 또 매물을 출애함과 동시에 해서 매물 가격을 지금 단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설명을 안 해도 눈에 딱 띕니다. 반면에 비강남권은 이게 거래 회전율도 별로 좋지 않았고 솔직히 지금까지 올라왔던 궤적들이 좀 현찮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와가지고 크게 가격이 뛸 이유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매 현황을 보더라도 관악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서구 다 3억 이상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한 달 전에 거래가도 아니고 뭐 2, 3주 정도 뭐 아주 가까운 타임라인을 적용을 해서 살펴봐도 그렇게 부동산원의 이 지표대로 가격이 크게 오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강남 부분이 오히려 이제 강남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풍선 효과가 더 올랐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좀 호가 부분을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금매 부분 실거래가를 좀 높인다면 조금 지표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권도 용인시 8억 5천 떨어졌고요. 광명시 6억 3천 떨어졌고요. 남양주시 5억 8천, 고양시 5억 6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2주일 상간의 거래를 딱 찍어봐도 이렇게 하락 누적도는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수구 인천이죠. 2주일 상간에 6억 8천, 서구 청라동 5억 2천. 그러니까 5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 경기권과 인천권이 지금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금매 현장에서는 위기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남과 마영성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시차를 통해서 떨어지는 거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지표는 비강남이 풍선 효과를 통해 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경기권, 인천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원은 오늘 뭐 강남 상승세 둔화가 감지됐는데, 반면에 비강남권이 뭐 크게 올랐다고 이제 내놨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조금은 이 금매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강남은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것을 연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뭐 그냥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근데 이 비강남권이 다시 오른다는 거, 지금 모든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강남 상구 그리고 마영성인데, 여기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비강남이 오른다고요? 아니, 토호제로 지금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서울 전 지역이. 이게 조금 약간 언밸런스한 지표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눈으로 딱 봐도 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막대 그래프가 문제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일단 충남 같은 경우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지방에서도 거의 이제 지방도 오른다라는 시그널도 계속 줬기 때문에 확실히 광역시 그리고 충남 쪽 아파트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요거는 이제 점점 분위기가 확산이 될 겁니다. 집값 자체가 심리적 기저의 이제 이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건물 자체,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를 빨리 사고 파는 어떤 이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심리적 기저의 현상들은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서울을 보더라도 확실히 줄고 있고요. 경기권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지금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충남도 마이너스로 들어왔고 대전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중요 광역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서울이 확실하게 이제 드디어 꺾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다음 주부터 엄청난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구축을 좀 허들이 낮은 그런 어떤 키높이에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기회도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역시 영향을 받고 있죠. 서울이 내려갔습니다. 전국도 내려갔고 수도권 지방 뭐 전체적으로 매매가와 동시에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도리어 또 뭐 올라갔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시그널 자체가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뭐 다주택자 중간 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오히려 전세가가 정가가 돼가지고 전세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내놓는 그 매물을 수요자들이 이제 원래 임대 살고 있던 수요자들이 그 집을 사게 된다면 적정가에서, 그러면 전세 수요도 동일하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전세가 월세가가 오릅니까? 그 양반들이 다 집 포기하고 있는데 뭐 정가를 시킨다고요? 이거는 좀 판매자 입장에서 나오는, 매도자 입장에서 나오는 논리일 것 같고, 확실히 뭐 서울 경기 이 세종이 조금 이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추이 보이고 있네요. 네, 전주부터 서울이 좀 떨어지고 경기권, 인천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세종은 조금 0.2에서 0.05 정도 이렇게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주로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용산구는 43억. 야, 이거 60억이 17억으로 떨어졌네요. 서초구 레미안 원밸리 52억에서 31억, 20억 가까이. 확실히 전세가율이 강남권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가 더 올라간 그 틈을 이용해서 전세가가 같이 올라주질 못했기 때문에. 전세가라는 건 임대인, 그래도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으신 분들은 어느 적정선의 전세가는 지금 딱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매가는 그냥 부르는 게 값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매가가 허황된 매매가였다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가 이 정도로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노원구, 비강남권 대표적이죠. 4억 7천 떨어집니다. 4억 5천, 4억, 3억 7천, 3억 6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반토막 나듯이 전세가가 지금 나가리 되고 있는데, 결국 이 현상은 이제 더 이상 매매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전세가의 이 만유인력의 법칙, 더욱더 하락률이 커지게 되면 이게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다. 결국 매매가 시장은 도깨비 시장이었죠. 집주인들의 호가, 또 신고가, 최고가, 집값 띄우기, 담합 등등등 여러 변동 요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집값 자체를 헤집어 놨으니까 투명한 시장이 되지 않았고, 뭐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빤하지 않습니까? 임대인들 들어와가지고 뭐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가격 자체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죠. 그러니까 점점 갭이 벌어지는 거라. 매매가는 점점 올라가는 것 같고 전세가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만 딱 봐도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경기권도 지금 뭐 성남이 11억, 하남시 7억 2천, 고양시 6억 2천 정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권도 지금 심각하다, 전세가가. 아무튼 경제부 총리 구인철 장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 다음 주에 이제 발표 하겠다고 워딩을 던진 건 이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가 5월 9일 종료된다는 게 못 박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당장 처분이 이제 토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어떤 이 딜레이가 필요한 다주택자들 향해서 뭐 어려운 사례를 고려해 가지고 뭐 엑시트를 좀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어떤 발언이 나온 거는 이제 그냥 딱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시장에 이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기 시작했고요. 국민들도 뭐 10명 중에 6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했다고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그동안 답답했던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이 스탠스가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일수에 없애버릴 만큼 사이다 같은 그런 어떤 SNS상의 대통령의 계속적인 어떤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일각에 뭐 서울 전세가 밀어 올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결국 서울대 이중구 교수가 말하고 있듯이 제가 좀 전에 또 말씀드렸죠.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깃장이에요. 어찌 보면 여론전이라 할 수 있는데, 뭐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고 공급 물량 감소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거니 일각의 주장. 곰곰이 따져보면 일거의 가치도 없다. 결국 가서는 다주택자가 매도한 집을 세입자 등 주택 수요자들이 사들이면 시장 전체 임대주택 수요도 그만큼 똑같은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 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 하등의 전가를 통해서 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내놓을수록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한국의 이 왜곡된 가치 시장, 결국 투기 판적 요소로 변질돼 버린 이 시장이 투명하게 좀 바뀌어진다면, 지금 은이 9%, 10%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금도 3.4%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뭐 용관이 통폐입니까? 확실하게 조정을 받아야지. 비트코인도 지금 뭐 마이너스 5.16% 빠지고 있습니다. 40%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엄청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다우, 나스닥, S&P 500 주가도 지금 뭐 빠지고 있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희망이 있다. 왜? 개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받아주고 있어요. 6조를 받아줬습니다. 외국인이 4조 5천억을 던졌는데. 그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이 상당한 무게감을 국민들이 다 두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의 이제 2위 정도, 3위 정도로 이제 밀려난다면 확실히 이 집값 조정기는 어느 때보다도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정상적 가격으로 안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내수 시장도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비정상적 가격 때문에 지금 내수 시장, 특별히 부동산 시장 완전히 죽어버린 건데, 좀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접근해 나가신다면, 지금 하락세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지표 드디어 꺾였다라는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굉장한 어떤 가격 변동의 양상이 벌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드디어 꺾였습니다. 서울 집값, 또 수도권, 비강남, 그리고 이제 경기권 아파트까지도 지금 상승세가 어마무시하게 뭐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확실하게 지금 내리꽂히는 어떤 상황 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계단식 하락 좀 잘 살펴보시면서 포인트를 잘 잡아 나가신다면 높은 허들의 집값이 아니라 낮은 허들의 집값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기회 잡아 나가실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활 오빤 브라목도 빠른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